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새벽입니다. 전은식입니다. 한동훈이 텃밭에서 총력전을 펼 때 정치적으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금정구청장 선거는 텃밭에서 거둔 승리인데 이 한동훈과 국민의힘의 운명에 걸린 한판 선거였습니다. 이 텃밭에 6번이나 찾아가 한 표를 흡수한 끝에 그는 감개무량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보수가 모처럼 뭉쳤습니다. 어쨌든 한동훈은 절체절명의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이제 윤한 갈등에서 그가 잡은 게 칼자루냐 아니면 칼끝이냐 이것으로 고민할 겁니다. 어차피 이재명은 끝납니다. 언론은 이번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2대2로 이재명도 살아남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이 비겼다, 살아남았다. 뭐 거의 모든 신문이 논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진짜 리스크는 이 국정감사의 꿈 같은 황홀한 시간이 끝난 뒤인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그리고 그 열흘 뒤인 11월 25일에 있을 위진교사 사건 선고입니다. 그 두 사건은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재명에게 길을 터주는 판결을 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미 신문 방송들은 추적 보도를 통해 이재명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판사가 설사 아무리 정치적으로 편향이 되고 담대하더라도 간이 크더라도 이재명을 수령에서 끊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1심 선고라고 하지만 1인 정당으로 이재명 몰락 후의 어떤 플랜B도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선장과 함께 침몰하는 거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심은 지금 민주당이 쏠려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쏠려 있습니다. 명태균이 공개를 한 문자 메시지에 나오는 오빠가 누구냐, 이 오빠란 단어에 세상의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17일 대통령실과 한동훈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몇몇 신문은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충돌이 예고편 같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선거 결과는 4+1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미래라 생각한다. 4+1 개혁, 언제부터인지 대통령실이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내세우는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플러스 저출생개혁, 이게 4+1 개혁입니다. 그런데 원래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개혁은 노동연금교육 개혁이었죠. 순서도 노동연금교육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노동개혁이 맨 뒤로 갔습니다. 거기에다 의료개혁을 슬쩍 두 번째에 끼워 넣었습니다. 또 하나, 이 저출생개혁. 그런데 저출생개혁은 개혁이라기보다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강릉에서 열린 바르게 살기 운동대회, 저는 처음 듣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참석을 해서 대한민국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4대 계획은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언제부터 3대 계획이 4대 계획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료 개혁이 언제부터 끼어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4대 계획에 대한 로드맵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말하자면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정권 출범 2년 반이 지나도록 노동개혁에 니은자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어떻게 노동개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내각과 대통령실의 비서진들은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더 나아가서 연금개혁에 대해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우선 당면하고 있는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문의 시험에는 예년에 20%밖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장 진짜 의료 대란은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한동훈은 지금 용산의 권력을 향해 아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민심이 두렵다.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도 반드시 필요하다.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모든 언론이 김건희 라인을 척결하라 이 주장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라인. 보궐선거 두 곳 승리의 힘으로 지금 갈등을 빚은 용산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절대 한편이 아닙니다. 한편이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제3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쯤 되면 문자 그대로 이제 완전히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결별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한동훈이 발언에 입장이 없다 이러면서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글부글 들끓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신문의 반응을 볼까요? 이 중앙일보에 보도된 한동훈에 대한 용산의 불만이 이렇습니다. 선거 기간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한동훈이 공세에도 침묵을 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한동훈 면담 계획을 언론에 알리며 협조를 했음에도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결국 내주 초에 예정이 된 이 윤석열 한동훈 만남 형식, 이 회동 형식을 협의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용산의 불쾌감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만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판을 깨려는 것 같다. 지금 한동훈 대표도 한편으로 속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독대 형식을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독대는 없다.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독대는 없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에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든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의 언행을 내부 분열을 보면서 한동훈이 무엇을 얻기 위해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부산 금정구의 승리는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의 결집이라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저렇게 오만방자한데 그것이 한동훈의 승리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야당이 탄핵을 외치고 한동훈마저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보수 괴멸의 위기를 느끼고 투표장에 나온 측면도 있었다. 보수의 민심을 거스르는 것은 한동훈 대표라는 말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내주 초 윤한 회동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윤한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지만은 실사 회동에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대통령실 참모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윤한회동 일자는 20일 월요일이나 20일 화요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회동 형식에 대해서 또 입장이 갈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한동훈 측은 권력과 담판하는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독대라는 표현을 고집합니다. 계속 독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배석하는 대통령 면담을 말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윤 대통령의 회동의 날짜와 형식을 결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회동은 하겠지만 형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내주 회동을 계기로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용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는 벌써 한 달 전부터 꾸준히 나온 얘기죠. 김건희 여사는 과거 한동훈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도 한 대표가 원하면, 한 위원장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과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훈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본인이 납득하지 못한다 이 얘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용산은 부글부글 끓였죠. 하지만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한 대표가 어제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연수모임에 참석한 후에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다른 말은
김건희 여사를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17일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입니다. 이 고발장 누가 낸지 아십니까? 최강욱이 냈습니다. 최강욱이 고발을 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다. 검찰은 김건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총 6개 중에 3개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를 했다거나 이들이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계좌에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지만은 김 여사가 가담을 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JTBC는 2020년 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1차 주포와 김건희 여사가 전화통화를 나눴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불은 끄긴 껐지만 잔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명태균도 아닙니다. 김건희 리스크가 생각보다 파장이 워낙 큰 것입니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술주간의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녹취록, 디올백, 카톡 메시지. 다음엔 뭘까 겁난다. 솔직히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다음엔 뭘까 정말 겁이 날 정도입니다. 김주관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쓴 메시지에서 대통령실이 철없는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고 여사의 친오빠라고 한 것을 두고 솔직히 이 해명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저 역시 그 오빠는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전 국민 99%가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용산 대통령실은 불난데 기름을 끼얹은 짓을 한 겁니다. 김주관은 다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명시 같은 훈수꾼들이 정치판을 어지럽히는 광경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선거 때마다 떡다방처럼 등장을 했다가 사라지는 이들은 선거 향방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있는 양 떠벌린다. 대선 승부를 가른 신의 한 수에 대해 내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명가량씩 나온다. 명실은 그 중에서도 체급이나 내공이 밑바닥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고 보니 요즘 아크로비스타 대통령의 사저에 가본 사람이 누구인지가 다시 술집 안주거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준석도 있고 진중근도 있습니다. 김창균 주간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진짜 고수들은 명시처럼 경박하게 입을 놀리지 않는다. 세상사 이치에 눈이 트인 사람이라면 명시 같은 불효에게 놀아나지도 않는다. 자,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 패밀리 비즈니스란 말을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통령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김순덕은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에 관련해서 15일 윤 대통령이 교육당국의 엄정한 조치와 철저한 문책을 주문했다는데 피식 웃음이 났다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피식 웃음이 났다. 신문사 대기자가 쓴 글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한 사람만 무혐의 처분이 예고되는 판국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다. 김순덕 기자는 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보낸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본 뒤 대통령이 뭔 말을 해도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김순덕 기자는 한 발 더 나가 이 대선 전 김건희 여사 측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우리 남편은 바보라고 한 그 7시간 통화 발언 때문에 그게 2022년 11월 달에 공개가 된 거죠. 그 7시간 통화 때문에 이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어떻게 보는지는 세상이 다 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도 공과 사는 다르다며 김 기자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공적 활동도 부인이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나라가 무너질 일이다. 이 말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이 선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선임 행정관이 대통령을 꼴통으로 여기고 이 김순덕 기자가 쓴 이 표현은 김대남이 한 얘기죠. 김대남이
그 이명수라는 그 유튜버 서울이 소리에 있는 기자라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대통령을 꼴통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직사회는 움직이지 않으며 민생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같은 정책이나 불쑥 내미는 게 아닌가. 김순덕이 쓴 이 글이야말로 지금 이 나라 보수층이 소가리를 하고 있는 심정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의대 정원 2,000명을 정원하는 것을 의료개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쓴 김순덕의 글에는 아주 진한 허탈감이 배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2년 반 동안의 많은 의문이 풀리는 듯하다. 김 여사는 비서실에 김 여사 라인을 두고 국정을 챙길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제2부속실은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은 제2부속실을 왜 두지 않느냐, 특별감찰관을 왜 두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용산에 질문을 던졌는데 제2부속실을 두지 않은 이유는 이미 용산 대통령실 안에 김건희 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도 이 강창훈 논설위원이 칼럼 제목에서부터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윤 대통령 나라와 부인 사이에서 결단할 때다. 무섭습니다.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부인을 선택할 거냐 당신이 결단을 하라. 강 기자는 이 칼럼에서 이렇게 개탄합니다. 명태균 같은 사람이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척척 공개를 하고 그런 게 2천장은 된다. 날 구속하면 윤 대통령은 한 달이면 하야를 하고 탄핵일 텐데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해도 용산은 속만 끓이고 있다. 그렇죠. 명태균이 얘기를 했죠. 나를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이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공개를 하면서 불러온 파장은 문자 그대로 일파만파입니다. 명태균은 노골적으로 그림 캡처본이 2,000장은 넘게 있음을 말했습니다. 권력을 상대로 날 잡아 넣으려면 뜻대로 하라고 지금 공갈을 치고 나온 겁니다. 그 2,000장은 전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로 그 중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체리 따봉도 있다고 했습니다. 명태균은 대통령실에서 사적 대화라고 하니까 내일은 공적 대화를 올려줄까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체리 따봉하는 것도 있다. 내용은 나보고 일 잘한다는 것이다. 체리 따봉이 뭔가 알아봤더니 메신저 텔레그램에 쓰이는 아모티콘으로 윤 대통령이 자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명태균이 대화 캡처본 공개 이후에 대통령실은 사실상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됐습니다. 논란이 더욱 거세질 대목도 있습니다. 명태균이 자체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데이트에 손을 대는 등 조작을 한 정황까지 하나 둘씩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조작 정황으로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지만 만약 윤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을 했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명태균은 왜 갑자기 모기불에 뛰어드는 모기떼처럼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든 걸까요? 명태균이 갑작스러운 폭로의 배경에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김재원이 명태균을 두고 한마디를 했죠. 사기 중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등 아주 맹비난을 퍼붓던 겁니다. 그러자 명태균은 자신의 말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아직은 언론은 명태균을 이렇게 부릅니다. 김건희 여사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글쎄요, 협작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치 브로커라도 부르기로 하고 뭐 어느 신문은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명태균이 그런 모든 수식어를 떼고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 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태블릿이 JTBC에서 보도가 되면서 최순실을 두고 국정농단을 했다고 공격을 할 때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제대로 한 건 잡은 야당은 지금 명태균을 전국을 흔들 핵폭탄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탄핵 정국이 열렸다. 이런 주장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당장 국회 운영위부터 명태균을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ESIND
대표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게 친오빠가 있고 그 이름이 김진우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어길 전에 회의장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확정된 증인은 오는 30일과 11월 1일에 열리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그리고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이른바 디올백 수수 사건입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어제 무혐의 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 관련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진우의 증인 채택 명목은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입니다. 그리고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 관련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총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강혜경, 그리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 서울보증보험 상금 감사를 했죠. 그리고 이원모 인사비서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황종호 행정관 등을 모두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는 법사위 국감 증인 명단에도 올라 있습니다. 또 행안위 국정감사에도 올라 있습니다. 김영선과 명태균, 강혜경도 모두 행안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권력을 공격할 목적으로 채택된 증인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35명을 신청을 했는데 이날까지, 어제까지 의결된 명단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청을 한 이재명, 문재인, 문다혜 이런 자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의 말이 이렇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 이런 판국에 권력은 요한하다, 화무시비롱 이런 말을 해봤자 못하겠습니까? 결국은 민심이 천심입니다. 그런데 그 민심을 명태균이 공개한 메시지가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수면 아래 숨쉬고 있는 진짜 민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도 없으면 너무 허탈할까 싶어서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